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 보는 의사원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간 보는 의사 입장에서 되게 조금 우려스럽게 바라봤던 성분 중에 하나가 가르시니아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다이어트 식품 중에 자세히 보면 뒤에 가르시니아 이제 적혀 있는 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르시니아를 먹고 외래에 오시는 간 수치가 높아진 분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다른 건강보조식품보다 훨씬 더. 그래서 한번 이제 영부인 영양제 부작용 알려주는 사람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르시니아 판매업자들한테 좌표가 찍혀서 엄청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가르시니아에 대한 우려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 나올 정도가 돼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국정감사가 2024년 10월에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백혜련 의원님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부작용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두 개 다른 성분이 아니고 그냥 그 종 나타내는 학명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이렇게 하나입니다. 그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백 의원님이 얘기를 한 걸 보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제일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쓰이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작스럽게 건기식 시장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그거를 먹고 몸에 뭔가 부작용이 생기는 인과성 심의를 계속 2017년부터 하고 있는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먹고 독성 간염이 생겼던 인과관계가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질병 증상이 건기식 섭취 때문이다 라고 그런 인과성의 레벨이 있거든요. 인과성 정도가 높다 낮다인데 레벨 4면 인과성 관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결정을 벌써 4번이나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부정출혈이라든지 다른 부작용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138건의 부작용 중에서 2건을 제외하고는 136건이 모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2009년부터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식품을 회수 조치하고 판매 금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그걸 관리를 안 하느냐라고 이제 좀 따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워낙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건기식 중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먹게 되는 사람이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부작용을 겪는 사람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요렇게 생긴 호박처럼 생긴 녹색이고요. 심지어 이거 위키 백과에도 보면은 체중 감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간 독성이 있다, 그리고 체중 감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임상 증거가 있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리버톡스라고 이제 어떤 그런 성분이 독성 간염을 일으키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리포트되는 사이트 리버톡스에 보면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한 12개 이상의 굉장히 이거를 먹고 나서 간이 심하게 손상됐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보통 그 단독 성분으로 쓰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다이어트 성분이 같이 섞여 있을 때도 있는데, 단독으로도 간 독성 보고가 있었고 그런 복합체에서도 간 독성 보고가 있었다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겪는 증상을 보면은 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먹고 나서 피곤하고 그다음에 구역 구토, 그렇게 돼서 피 검사를 해보면 간 수치가 올라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복용하고 나서 1주에서 4주 사이, 그러니까 한 주에서 한 달 사이에 대부분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다이어트 보조제 가르시니아를 먹었는데 이런 증상이 생기면 가까운 병원에서 좀 피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부 케이스 중에는 심각하게 간독성이 일어나서 간 부전, 급성 간 부전까지 가서 간 이식까지 필요했던 사례도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이 간독성과의 연관관계는 likelihood score가 B로 돼 있습니다. B는 굉장히 높은 거고 A가 거의 없어요. A 정도 주려면 뭐 저희 여드름 약으로 쓰는 레티노이드 정도? 어쨌든 B면은 굉장히 좀 높은 독성 간염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시니아 때문에 간이식을 받았던 사례가 꽤 있고,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요. 2016년에 이거 이제 미국에서 보고됐던 사례고, 34세의 히스패닉의 남자였고, 하루에 2캡슐, 이거를 이제 3번씩 가르시니아 추출물을 뭐 5대1 익스트랙트라고 한 거를 한 5개월을 먹었는데 간이 완전히 간 부전이 왔고, 이 가르시니아를 끊은 이후에도 간이 호전이 되지 않아서 이식을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그냥 급성 간 부전 정도로 온 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이거는 애널스 오브 헤파톨로지에 요것도 2016년에 생겼던 것 같고요. 제일 최근 연구를 찾아보니까 저희 클리니컬 가스트로엔테롤로지 앤 헤파톨로지라고 그 미국에서 발행되는 좋은 저널 중에 하나인데요.
2022년에 이제 발표가 됐고요. 드러그 인듀스드 리버 인저리 네트워크라고 미국에서 독성 간염을 조사하는 그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환자가 생기면 등록을 하는데 거기에 22명의 환자가 등록이 됐대요. 가르시니아를 먹고 독성 간염이 생겼던. 근데 이제 그 22명의 환자 중에 한 환자는 사망을 했고 또 한 명의 환자는 이제 간 이식까지 필요했고 22명의 환자 중에서 91%는 입원 치료까지 필요할 정도로 심한 간독성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우리 가르시니아를 많이 먹기는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간독성이 생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독성이 생겼던 사람들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HLA B3501이라는 그 돌연변이가 있었고 이 유전자형 타입을 가진 사람들은 가르시니아에 대한 독성 간염을 좀 많이 겪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보면은 이 가르시니아라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특정 유전자형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한 독성 간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그거의 하나 가능성으로 제시된 게 이제 HLA B3501이고 다만 이거는 이제 미국의 연구라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뭐 혈액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워낙 많이 쓰이는 성분인 만큼 가르시니아에 의한 독성 간염의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고 공개식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정감사회까지 등장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분들은 항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피곤하다든지 오심구토가 생긴다든지 이런 이상작용이 생기면 가까운 병원에서 꼭 혈액검사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먹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되고를 밝히는 게 이제 저희 일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유전자형 검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정석적인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이런 게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우리 몸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이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